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석스 다시 돌아온 석스입니다. 예. 근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제가 보니까 1학기 때 찍었던 옷이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옷만 입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앨범부터 또 파이팅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쓰는 게 많아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힘차게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 석스입니다. 예. 자, 앨범 문제 보겠습니다. 표가는 병원체 ABC가 갖는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ABC는 뭐냐면 결핵 아니면 독감 아니면 무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결핵은 세균이고요. 세균은 원핵생물이고요. 원핵생물이라고 하면 핵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고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로 해결할 수 있고, 독감은 병원체가 뭐냐면 바이러스고요. 항바이러스 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세포의 형태가 아니에요. 무좀은 곰팡이가 원인이고요. 얘는 진핵생물입니다. 즉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항진균제, 항곰팡이 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곰팡이이다. 요거는 뭐냐면 무좀이요. 무좀. 자, 세포 구조를 갖는다. 그거는 세포냐 아니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독감 빼고, 그죠? 결핵과 무좀, 이게 세포 구조를 갖는 형태가 되겠고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은 이게 감염이 되냐, 즉 병원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즉 결핵, 그 다음 독감, 무좀, 이거 셋 다 이와 같은 병원체가 있잖아요. 즉 내 몸에서 다른 사람 몸으로 내 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감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무좀은 세 개 다 동그라미여야 됩니다. 셋 다 동그라미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B는 이게 안 되고요. C는 뭐 안 돼요. 그러면 무좀은 뭐여야 됩니까? 그렇죠. A여야 됩니다. 이게 무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동그라미여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독감은 하나만이고요. 결핵은 두 개.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감은 동그라미 하나여야 됩니다. 요게 동그라미일 거고 이게 독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세 개 다, 즉 감염성 질병이다는 세 개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니은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킨다, 요거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세포 구조를 갖는 건 결핵과 무좀이니까 기역이 세포 구조를 갖는다가 되겠고, 그 다음 곰팡이이다, 요거는 하나니까 디귿이 이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기억 볼게요. A는 독감의 병원체 아니고요. 무좀입니다. 무좀. 틀렸고, B는 원생생물이다. B는 결핵이니까 원생생물 아니고 세균입니다. 자, 원생생물 때문에 생기는 병. 원생생물 뭡니까? 말라리아, 수면병, 요런 거. 수면병, 요런 애들이 원생생물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여기 보시면 A 동글, B 동글, 동그라미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표가는 병원체 A, B, C가 갖는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을 또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1번하고 문제가 비슷한데 결핵, 무좀, 홍역이야.
결핵은 세균, 원인이 무좀은 곰팡이, 그리고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되겠죠? 핵이 있다. 즉, 이 말은 진핵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핵이 없으면 원핵.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막의 유무죠. 핵막의 유무. 있으면 진핵. 없으면 원핵입니다. 원핵은 세균만. 세균이 원핵이고요. 그 외에 뭐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은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핵이 있는 거 뭐겠습니까? 셋 중에 세균은 원핵인데 세포긴 한데 핵은 없고요.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고요. 그럼 뭐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무좀이요. 자, 무좀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세포막이 있다. 이 말은 세포 구조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네. 세포막으로 둘러싸이면 이걸 세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결핵하고요. 그리고 무좀이요. 단백질이 있다. 자, 그 물질대사를 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물질대사를 할 때 어떤 효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그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제가 그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무좀, 홍역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무좀 동그라미 3개. X가 없어야 돼요.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요 B는 안 되는 게 있어. C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무좀이 되는 겁니다. A가 무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핵 보시면은 결핵은 어떻게 됩니까? 결핵은 2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2개 나와야 되니까 2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C가 결핵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게 뭡니까? 네, 홍역이요. 홍역. 그러면 홍역은 동그라미 하나 요거에 해당되고 단백질이 있다. 이게 기억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홍역은 단백질이 있다. 이 특징밖에 없기도 하고요. 단백질이 있는 건 3개 다 동그라미여야 되니까 요 동그라미인 기억이 단백질이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 결핵과 무좀균에 해당하는 니은이 세포막이 있다. 이 특징이 니은이 되겠고 자연스럽게 뭐 디귿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문제 볼게요. A는 무좀이야. 원생생물 아니고요. 원생생물 아니고 곰팡이입니다. 원생생물에 해당되는 건 말라리아, 수면병 얘들입니다.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 맞죠? 맞고 A, B, C에 의한 질병은 모두 감염된다. 병원체가 있으면 감염됩니다. 근데 뭐 당뇨병 뭐 이런 병들은 병을 운반해 줄 수 있는 병원체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옮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린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요게 항체죠. 요게 항체.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인데 어디가 항원 결합 부위냐면 항체는 항원과 2군데에서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즉 기억이 항원 결합 부위가 됩니다. 됐죠?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항원인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부위가 항원인데 요 부위에 Y자의 양팔이 가서 결합하고 있죠. 여기가 항원 결합 부위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Y는 자 형제의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Y가 뭐냐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XY가 하나는 항원, 하나는 항체야. 그러면 이 Y가 항체겠죠. 생긴 모양이 X가
항원이고, 자 그러면 항체는 어디서 생기냐? 형제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맞고요. 니은은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거 니은 아니고 기억이 되겠죠? 항원의 결합 부위는 기억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체액성 면역, 이거는 자 비림프구가 관여하는 반응이고요.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항원 항체 반응이 체액성 면역 반응이에요. 이걸 왜 체액이라 부르냐면 항체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액을 보면 그 안에 항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체액에 의한 면역 반응, 즉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맞겠죠? 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린 가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서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약간 좀 리듬감 있었나요? 네네. 세포 기억과 니은은 형제의 세포와 비림프구를 나타냈어요. 여기 보시면 형제의 세포가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할 수 있는 세포, 니은이 뭐겠습니까? 요게 바로 형질 세포가 되고요. 그럼 기억은 뭐겠어요? 기억은 비림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비림프구의 분할을 도와주는 요 아이 뭐가 되겠습니까? 보조 T 림프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제의 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형제의 세포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르면 요게 1차 면역 반응이에요. 1차 반응입니다. 그럼 형제의 세포와 이게 뭐가 되냐면 기억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는 요 반응은 2차 면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차 면역 때 요 정도의 텀이 필요했고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요만큼밖에 항체가. 근데 2차 면역 반응은 만들어지는 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 이유가 뭐다? 예, 기억세포 때문입니다. 즉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유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은 비림프구이다. 맞죠? 여기 비림프구 맞고요. 자, 구간 1에서 여기 지금 2차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기억세포가 있어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됐죠? 자,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은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체액성 면역은 뭐다?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 체액성 면역 맞죠? 되겠죠? 체액성 면역과 뭐가 있습니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죠. 요거는 B세포가, 요거는 T세포가 관여를 합니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로 적을 처리하고요. 세포성 면역은 세포 족성 T세포가 특정 세포를 골라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좀 차이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이요. 됐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딱 보면 문제가 길어서 보기가 싫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P로부터 병원체 P입니다. 병원체로부터 백신의 후보 물질을 얻었습니다. 즉 항원을 하나 얻은 거예요. 네, 항원을 얻어서 자, P와 병원체와 이 병원체에서 뜯어낸 어떤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쥐 5마리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 생쥐 1, 2, 3, 4, 5 생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1과 2에게 각각 기억을 주사합니다. 기억은 뭐였어요? 병원체에서 발견해낸 백신 후보 물질이에요. 즉 병원체에 있는 항원입니다. 그 다음 1에서 기억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그림과 같다. 여기 보시면 기억을 주사했더니 만들어졌어요. 항체가. 그러면 기억이 항원으로 제대로 작용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T1일 때 여기서 1에서 뭐를 했냐면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했는데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항체는 기억에 대한 항체겠죠. 그렇죠? 기억에 대한 항체. 그래서 혈장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를 분리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와 같이 주사액을 만들어서 3, 4, 5번한테 주입합니다. 3, 4, 5번한테. 자, 2번한테는 기억을 주사하고요. 기억을 주사한 다음에 병원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살았어요. 왜 살 수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1번과 2번에 기억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2번은 결과를 안 알려줬는데 유전적으로 똑같고 1번에서 기억을 넣어줬을 때 보니까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때 뭐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냐면 기억세포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억을 넣으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그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병원체를 집어넣으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얘는 살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에 그냥 생짜로 병원체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이건 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죽게 되는 거죠. 병원체가 좀 독했나 보죠. 네, 죽었어요. 자, 4번은 뭘 집어넣어줬냐면 여기에다가 1의 혈장, 즉 항체를 넣어줬습니다. 항체 주사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항체를 넣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를 계속 만들지 않으면 이 넣어준 항체가 사라지거든요. 네, 우리 몸은 항상 어떤 물질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파괴되고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넣어준 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체를 넣어줬는데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피를 넣어주면 여기다 피를 넣어주면 뭐 피 처음 보니까 네, 그러니까 3번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5번에는 이 안에는 뭐를 넣어줬어요? 기억세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피가 들어오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되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다에 1에서 항원으로 작용했다. 항원으로 작용했으니까 항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을 항원이라고 불러요. 네, 됐고 니은 보시면 구간 A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가 만들어지면 체액성 면역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라의 O에서 형제세포가 기억세포가 된다. 아니요, 이거 맨날 물어보는데 기억세포가 형제세포가 되는 겁니다. 형제세포는 분화가 끝나서 다른 걸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사라집니다. 형제세포는 다른 걸로 변신하지 않아.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기억하시고 이 문제 해석 잘 해보시고 안 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돌려가지고 다시 꼼꼼히 보고 한 번만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자, 가보시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항원 X, 항원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또 4마리를 준비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1, 2, 3, 4 이렇게. 자, 1에게는 X를, 여기에게는 X를, 2에게는 Y를 이렇게 주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1에서 여기에서 혈청을 분리하고 여기서 뭐를 분리해요? 자, 혈청을 분리했다는 건 뭐를 빼냈다는 얘기냐면 항체를 빼낸 겁니다. 그 다음 2에서는 기억세포를 빼냈어요.
자, 기억세포를 빼내고 이거를 3,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3에게 기억과 4에게 니은을 각각 주사합니다. 자, 3에게 이게 기억이죠. 이게 기억. 즉 이걸 3한테 줬고요. 기억세포가 이게 니은입니다. 4한테 니은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죠? 요렇게 넣어준 여기에다가 라의 3에게는 여기에다가는 x를, 그 다음에 4에게는 y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x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4번은 y를 넣어줘서 기억세포를 만들었으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에 x에 대한, 4에 y에 대한 항체 농도를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억을 주사했더니 항체가 생겼어요. 0이 아니고. 즉 이 기억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냐면 항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1차 면역 반응이고 이게 2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이 일어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기억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체를 넣어주면 기억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직접 쌓아봐야 되기 때문에 항체 외부에서 그냥 항체를 넣어주면 뭐 내 몸에서 특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를 넣어줬는데 이 항체가 사라지면 내 몸은 그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1차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4번 같은 경우는 기억세포를 넣어줬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면서 여기서 엄청난 양의 항체를 만들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억에는 X에 대한 항체가 있죠? 왜냐하면 X를 넣어줘서 만들어진 혈청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항체가 0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는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항체는 있는데 X에 대한 거냐 Y에 대한 거냐 이거를 묻는다면 X를 넣어서 만든 혈청이니까 X에 대한 항체가 있을 거고요. 자, 구간 A에서 1차 면역 반응이에요.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X를 주사했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죠. 형질세포가 있어야 항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X를 넣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X에 대한 형질세포겠죠. 그죠? 그 다음 구간 B에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항체가 만들어지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요.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 기억니은 디귿 리을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냈고요. 혈액형이 모두 다르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죠. 혈액형이 서로 다르대요.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이라는 학생은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볼게요. 기억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있어. 그 다음에 베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고 갈게요. AB, AB형, O형이면 응집소 뭘 갖고 있냐면 A형은 베타, B형은 알파, AB형은 없고 O형은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알파는 있고 베타는 없는 것. 그럼 무슨 형입니까? 이게 B형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즉 기억은 B형입니다. 됐죠? 자, 기억의 적혈구, 즉 B형의 적혈구. 여기는 적혈구에 뭐가 있어요? 응집원이 있어요. B형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적혈구라는 얘기는 응집원 B와 이거야. 니은의 혈장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니은 안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베타가 없는 겁니다. 베타가 있었으면 반응했을 거예요. 베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타가 없는 거, 베타가 없으면 요거. 이게 뭐 아니면 뭐예요? 니은이 그러면 B형 아니면 AB형입니다. 근데 기억이 이미 B형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B형, 혈액형이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B형은 안 되고요.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니은은 A, B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B형과 AB형 했으니까 A형 아니면 O형 남았습니다. 디귿 리을이 A형 아니면 O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적혈구와 혈장을 섞어. 이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체가 들어있고 응집소가 항체죠.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디귿의 적혈구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귿이 O형이 될 수가 없어요. O형의 적혈구는 다른 거랑 섞으면 반응을 안 해요. 응집원이 없어서. 그래서 디귿은 뭐여야만 하냐면 안 되고 반응을 해야 되니까 디귿은 뭐여야만 되냐면 얘는 A형이어야 되고요. 리을은 O형이죠. 그러니까 리을 안에 알파와 베타가 있어서 섞으면 디귿의 적혈구와 리을의 혈장을 섞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니은은 AB형. 니은은 AB형 여기. 니은은 AB형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의 혈액에 즉 A형의 혈액에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있으면 안 되죠. A형의 혈액은 베타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 기억의 적혈구. 우리 적혈구 표면에 A나 B가 있는 거예요. 즉 적혈구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응집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B형이니까 응집원 B와 이 말이야. 기억의 적혈구와 이 말이 응집원 B와 이 말이고요. 리을은 O형인데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O형의 응집소 알파 베타 즉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베타를 이렇게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냐 묻고 있는 거예요. B하고 베타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거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2번 보면 쉽다. 3번 보면 껌이다.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기억으로 구성된 가족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 기억의 ABO식 혈액형 판정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빠, 엄마, 그리고 이 사이에서 자녀 기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뭐만 보여줬냐면 엄마랑 자녀만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항 A 혈청.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응집소요. 응집소 항 A 영어로는 안티 A 즉 응집원 A와 싸울 수 있는 응집소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 A 혈청 안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고요.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응집소 베타만 들어있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항 B 혈청이라는 게. 그럼 엄마는 여기에 섞었을 때 엄마 피하고 요거랑 섞었을 때 반응 안 했다는 얘기는 엄마 몸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A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었으면 알파랑 반응했겠죠. 근데 응집되는 거 항 B혈청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 엄마는 B는 가지고 있어요. A는 없고 B는 가지고 있어. 그럼 엄마는 무슨 형이겠습니까? 그렇죠? 엄마는 B형이 됩니다. B형. 자, 자녀는 둘 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녀는 뭐가 되겠습니까? O형이요. O형. 그리고 이 보시면 ABO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답니다. 됐죠? 요거를 명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O형이 되려면 유전자가 이렇게 OO여야 되죠. 그러면 이거 하나는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O.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O. 자, 그러면 아빠는 O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빠가 O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뭐밖에 없어요? AO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AO 아니면 OO인데 BO 안 되고 OO도 안 되죠. 여기서 이미 혈액형이 있으니까 안 돼서 AO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A형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 자녀 기억. 기억의 혈액형은 O형이다. 네, O형이죠. 둘 다 반응 안 했으니까 O형 맞고. 어머니와 기억의 혈액. 자, B형 혈액. 다시 한번 해볼게요.
A형, B형, AB형, O형. 그러면 여기서 응집소 베타, 알파 없고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B형이니까 요거. 어머니와 기억은 O형이니까 여기. 혈액에는 모두 응집소 알파가 있다. 알파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자,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응집원 A를 가질 확률. 자, 여기서 뭐냐면 AO, BO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건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B형, AO, BO, OO. 혈액형으로 얘기하면 다 나올 수 있네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되는데 뭘 물어봤어요? A를 가질 확률. A형이 아니고 응집원 A를 가질 확률. 그러면 요것도 A 가지고 있고 요것도 A 가지고 있죠. 총 경우의 수는 4가지. 4가지 중에 원하는 응집원 A를 가질 확률 2개. 그래서 나누면 4분의 1 아니고 얼마요? 2분의 1이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요.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P와 Q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병원체 Q에는 항원, 기억과 니은이 있어요. 자, Q에는 항원, 기억과 니은이 존재를 합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병원체 P도 Q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생지 또 4마리를 준비합니다. 생지가 참 불쌍해요. 많이 준비돼. 네, 2, 3, 4 이렇게 5까지 있네요. 5마리 준비하고요. 자, 1에게는 P를 2에게는 Q를 각각 주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이 센가 봐. 1은 죽었어요. P가 센가 봐요. 얘는 죽음, 다이. 네, 2는 삽니다. Q를 넣어도 살 수 있어요. 자, 2에서 여기서 이제 뭐를 했냐면 혈청,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 네, 여기서 분리할 게 많네요. 적어볼게요. 자, 나의 2에서 혈청을 분리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하고요. 그죠? 요거를 A. 그 다음,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요게 B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Q에는 항원이 2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항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 A,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B, 요거를 이제 분리했어요. 그래서 3번한테는 뭐를 집어넣습니까? 3번에게는 요거 당첨, 혈청 당첨. 자, 4번에게는 다의 A, 요거 4번 당첨. 자, 5번에게는 B,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의 3, 4, 5번 여기 요 3, 4, 5번 P를 각각 주사해요. P를 각각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제 생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P를 했으니까 얘는 사이고요. 4번은 죽고 5번은 삽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하나씩 보면 여기 자, 3번의 경우에 2번에서 여기서 Q를 집어넣고 항체를 뽑았어요. 근데 Q 안에는 기억과 니은이 항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에 대한 항체가 있을 거냐면, 그렇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항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A에는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거고요. B에는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랑 조금 다르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3번은 피만 넣으면 죽는데 3번에 피를 넣었더니 살아요. 혈청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항체, 넣어준 항체가 사라지기 전에 피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피가 그냥 요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1번에 피를 넣어주면 죽거든요. 근데 3번이 뭐가 다르냐면은 그 3번에 그냥 피를 넣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3번에 요 혈청을 집어넣었더니 산다. 그 말은 이 혈청 안에 들어있는 항체 기억과 니은이 남아있을 때 항원을, 즉 피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뭘 넣어줬냐면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넣었어요. 4번은. 근데 죽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피에, 병원체 피에 기억에 대한 항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피에 기억에 대한 항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서 처음 피를 주사했을 때랑 똑같이 처음 피 집어넣으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처음 피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이 아무 반응 안 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넣었더니 산다는 얘기는 피하고 Q가 다르긴 하지만 피에 니은에 대한 항원은 있는 거예요. 그죠? P하고 Q가 다르지만 우연히 모양이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니은에 대한 항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차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요 앞에 3번을 보시면 여기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는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니은에 대한 항체가 남아 있어서 이게 피를 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P하고 Q 이렇게 사는 다른 병원체면 다른 항원이라고 간주를 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보면 서로 다르지만 다른 병원체지만 동일한 항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 볼게요. 나의 2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야 항체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혈청을 뽑아갖고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맞고요. 자, 마에 3에서 P와 항체 결합이 일어났다. 즉 니은에 대한 항체와 P가 만나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돼야 되고요. 디귿 마의 5에서 B가 형제세포로 바뀌었다. 즉 이 B가 뭐냐면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그죠?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답은 5번이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어렵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예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 다음은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여기 보시면 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또 4마리를 준비합니다. 생지 4마리 A, B, C, D 이렇게 4마리를 준비하고요. A와 B는 기억이라 그랬고요. C와 D는 니은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정상이냐 아니면 가슴샘이 없냐. 자, 가슴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T세포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즉 가슴샘이 없으면 T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죠? T세포가 있어야 보조 T도 그렇고요. 세포 독성 T도 그렇고. 자, T세포가 없으면 세포 독성 T세포, 직관적으로 세포 독성 T세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보조 T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여튼
볼게요. A와 B 중 B와 D의 X를 주사했어요. B의 X, D의 X. 네, 바이러스 X를 주사했습니다. 여기 써줘야죠. 바이러스 X를 주사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세포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B와 D에서만 A가 있었다. 네, B와 D에서만 A가 있었어요. X에 감염된 세포가 있었죠. 즉 AC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X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 생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아요. A하고 C는요, 뭐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생존 여부 사는 건 뭐 당연하죠. 안 넣어줬으니까. 네. 그리고 B와 D에서만 A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우연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바이러스 X를 넣어준 B와 D에서 보면은 요거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다. 그 말은 가슴샘이 멀쩡했다.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가 관여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게 정상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가슴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X,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유전물질이 있어야 뭔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늘어나면서 감염시켜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은 가슴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의 B에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A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 그게 이 말입니다. 세포성 면역 반응 여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걸로 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요.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뭐 너무 간단한 얘기를 조금 복잡하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그림은 세포 가나 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나다는 A, B, C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 B, C의 핵상은 다 2N짜리입니다. N짜리 아니고 다 2N이고요. 자, A하고 B는 같은 종이고 B와 C는 다른 종이니까 A, B와 C는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면 염색체 모양이 다릅니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 B만 암컷이고요. A하고 C는 수컷입니다. 이렇게 종이 달라. 네, 다른 종. 그 다음 염색체 기억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고 하나는 상입니다. 여기에 염색체 모양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안 그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성, 하나는 상. 성인지 상인지 몰라. 자, 기억과 니은의 모양과 크기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 일단 다른 종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같은 종이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염색체하고 요 염색체가 똑같죠? 근데 요 크기, 요렇게 큰 염색체가 이쪽하고 이쪽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것과 가다는 달라. 염색체 모양이 달라요. 그럼 다른 종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가 여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C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얘가 수컷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염색체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똑같이 생겼죠. 요 검은색 똑같이 생겼지. 뭐가 다르게 생겼냐면 요것과 요것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성염색체겠죠. 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컷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A, B를 골라줘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요쪽 요렇게 두 개 똑같고 이렇게 두 개 똑같기 때문에 니은은 만약에 성인지 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시커먼 색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성이면 뭐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튼 시커먼 색이어야 돼요. 이렇게 시커먼 색. 그러니까 니은은 시커먼 색이어야 됩니다. 시커먼 색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니은이 자, 첫 번째 니은이 성염색체라면 그럼 보세요. 요것하고 요것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성염색체면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가와 다의 성별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왜냐면 요 검은색 요렇게 해서 성별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 요 모양이 똑같고 니은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와 다의 성별이 수컷, 암컷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성염색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염색체가 돼야 되냐면 기억이 성염색체가 돼야 돼요. 기억이. 되겠죠? 기억이 성염색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요 검은색 요 라인은 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상, 요것도 상. 그러면 니은하고 요거 상, 요거 상. 그러면 성염색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성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다를 보면 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암컷. 그럼 뭐가 돼요? 얘가 B. 자, 그리고 암컷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XX. 이게 X 염색체가 돼요. 이게 X 염색체가 돼요. 그럼 기억은 뭐가 돼야 돼요? Y 염색체가 돼야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기억은 X 염색체 아니고 Y 염색체가 돼야 됩니다.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 나와 다의 핵상. 요거는 E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다는 요것도 하나 둘 요것도 EN은 6 이렇게 되니까 핵상은 요것만 EN이 같냐? 네, 같죠? 상nom염색체가 있죠? 같고요. 자, 가에서 이게 수컷이니까 X 염색체가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어요. 염색 분체 몇 개 있죠? 다 요렇게 생긴, 즉 요렇게 생긴 게 총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염색 분체는 12개. 그래서 6개 아니고 1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번 영상 돌려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여기 보시면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가는 6번. 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나는 몇 번이요? 7번이요. 이게 6번이냐 7번이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하고 나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독립되어 있다. 그죠? 가가 이렇게 6번이면 나는 이렇게 7번 뭐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 그 말이고, 가는 대립유전자가 2개가 아니고 3개네요. 혈액형처럼 A, B, D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복대립이죠? 네,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 부르고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 됩니다. 다인자 아니고 단일인자죠. 근데 가의 표현형이 4가지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4가지. 원래 우열이 명확하면 A든 B든 D든 3개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4가지란 얘기는 우열 관계가 하나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혈액형처럼. 그죠? 혈액형은 A, B, O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혈액형이 4종류잖아요. 왜냐하면 A, B가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열 관계를 보시면 가의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이 같다. 이 말은 AA면 A로 보이겠죠. AB도 A로 보여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를 알 수 있냐면 A가 B에 대해 우성, 요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BD인 사람과 DD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이건 당연히 D밖에 없으니까 요건 D로 보일 거고요. 그럼 얘도 D로 보여야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D가 B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4종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A하고 D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혈액형의 A, B처럼,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우성. 그러면 혈액형이래요.
요 표현형이 어떻게 4개가 나올 수 있냐면 A, D, 그 다음 A, 그리고 D, 그리고 B. 이렇게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표현형이 4가지다. 됐고요. 그 다음 이거 볼게요. 나는 두 쌍으로 결정을 하네요. 이렇게. 네.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나가 7번 염색체에 있어요. 그러면 7번 염색체에 두 쌍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7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라지 E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F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관. 됐죠? 네, 쉽지가 않아. 근데 그리고 얘는 연관되어 있는데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됐고요. 자,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P를 볼게요. P는 A, B, 그 다음에 여기 떨어뜨려 놓고 다른 색깔로 쓸게요. 염색체가 다르니까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요런 거고요. 그 다음 Q는 나와 표현형이 서로 같답니다. 나와 표현형이 서로 같아. 자, 그러면 여기 A, D잖아요? 그러면 A, B잖아요? A, B면 뭘로 보여야 돼요?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요거 A로 보입니다. A로 보여요. 그러면 Q도 뭘로 보여야 돼요? A로 보여야 돼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네. A인지 뭐 A, B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A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요거는 대문자가 2개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대문자가 2개여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대문자가 2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대문자가 2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P와 Q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의 표현형, 이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랍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독립되어 있는 2개의 염색체잖아요. 빨간색 염색체, 파란색 염색체 이렇게 2개의 염색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표현형의 수 곱하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표현형의 수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2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뭐 2 곱하기 6이든 물론 2가 이쪽이든 뭐 하여튼 2 곱하기 6이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3 곱하기 4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 곱하기 12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얘가 12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여기는 4가지 경우로 확정되어 있어. 표현형이 4가지야. 최대 4가지입니다. 4가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 2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 6이라는 숫자는 요 A, B를 가지고는 못 만들어냅니다. A, B는 최대 4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4개가 안 될 수도 있죠. 되겠죠? 그러니까 6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요 뒤에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이걸 가지고 6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가정을 해도 연관되면 독립된 것보다는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옵니다. 자,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2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0개.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 요 밑에도 똑같이
2개, 1개, 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쳐서 요렇게 하면 최대 4개, 요렇게 하면 3개, 요렇게 하면 2개, 그죠? 3개는 똑같고 2개도 똑같고 요렇게 하면 1개, 요렇게 하면 0개, 총 5가지 경우가 나와요. 즉 6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3가지, 4가지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되겠어요? 3가지, 4가지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3가지가 나올지 여기서 3가지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서 전제는 뭐였냐면 4 곱하기 3이 나와야 됩니다. 즉, 요 뒤에 거를 먼저 해볼게요. 요 뒤에 거 가지고 3가지 종류나 4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표현형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요, 2와 라지 F가 요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대문자가 2개여야 되기 때문에 얘랑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서 지금 제가 뭐를 해보고 있냐면 Q를 예측해보고 있는 겁니다. Q. 대문자가 2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요렇게 대문자가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고 소문자 한쪽에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 여기 스몰 F, 라지 F,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라지 E, 스몰 F, 스몰 F, 뭐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스몰 E, 라지 F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이 대문자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걸 그냥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이 줄에 대문자 2개, 여기 0개,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쪽 P와 Q의 요 상태를 가지고 이제 표현형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 P하고 Q가 요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상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P 2 0 이렇게 되는 거죠. Q, PQ가, 그죠? 대문자가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생겼다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문자 4개, 2개, 2개, 0개, 4개, 2개, 0개,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P하고 Q가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쳐볼게요. 2개, 0개하고 그 다음에 1개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3개, 3개, 1개, 1개, 3개, 1개,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요렇게 2개인 경우, 그러면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1개면 요렇게 2개, 대문자의 수가 2개, 경우의 수가 1가지, 2가지, 3가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3 곱하기 4, 4 곱하기 3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경우의 수가 요거랑 맞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P하고 Q는 이런 모양인가 보다. 이런 모양. 대문자 한쪽에 소문자 한쪽에, 그죠? 요런 걸 상인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지 E, 라지 F, 스몰 E, 스몰 F 이런 형태여야 표현형 3가지를 만족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요 3가지도 안 나오고 2가지나 1가지밖에 안 나와요. 되겠죠? 그럼 표현형 12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는 픽스가 됐다. 빠밤. 네, 요건 됐고요. 이제 앞에 거 A, B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또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A, B 요거 가지고 자, 요 A, B와 P의 A, B와 Q의 뭔가를 가지고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4가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능은 하겠죠. 표현형이 최대 4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네,
나의 표현형은 같다 그랬지만 가는 뭐 같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면 A, D, B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게 Q를 만들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Q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D가 나오려면 D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D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넣어놓고 봅시다. 요렇게 하면 A, D가 나오니까 체크. 요렇게 하면 B, D인데 여기 보시면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이거 D로 보입니다. D로 보이죠? D도 체크. 자, 그러면 A로 보이고 B로 보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B가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B로 보이려면 BB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면 AB면 A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BB니까 B로 보이겠죠. 됐네. 그러면 Q는 어떤 형태여야 됩니까? 네, D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네. 그죠? P는 이런 형태 A, 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한쪽에 몰려있는 이런 형태고 Q도 대문자 소문자가 한쪽에 몰려있고 대신 A, B가 아니고 DB를 가지고 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표현형 1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제 문제를 보면 됩니다. 험난하십니까? 재밌죠? 재밌죠. 지우고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자, Q는 뭘로 보이냐면 자, 지금 자, P의 색깔을 P의 A, B,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Q의 DB,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요 둘 사이에서 표현형이 Q와 같아야 됩니다. Q는 이거 어떻게 보이냐면 DB면 D로 보일 거고요. 대문자가 몇 개여야 됩니까? 2개여야 됩니다. 이런 애를 찾으래.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지고 요거일 확률 곱하기 요거일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지 D가 나올 확률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하면 AD가 나오죠? 안 되고요. 요렇게 하면 D가 없으니까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네, D가 나오네요. D가 나오죠? DB면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D로 보일 거고요. 요렇게 하면 B니까 이거 안 되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2개가 나오는 경우 요거를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대문자만 쓰면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대문자 4개가 나올 거고요. 요렇게 하면 대문자 2개 나오니까 맞고 요렇게 하면 대문자 2개니까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2개, 즉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처음 접해서 이런 류의 문제를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냥 이게 이제 좀 풀다 보면 네, 그냥 알게 됩니다. 네, 3 곱하기 4 그 다음에 딱 보면 이게 3가지 이상 나오려면 이게 11이면 안 되겠네. 이게 11이면 수가 줄니까 그쵸? 수가 줄니까 경우의 수가 줄니까 3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없네. 그러면 이게 달라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제 설명 한번 쭉 듣고 이해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지 말고 다시 연습장 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꼭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미리 겁 한번 먹고 천천히 봅시다. 재미는 있습니다. 자, 어떤 동물종? 이에는 6개 유전명질, 가는 두 쌍의 대립명질, 라제이와 가라고 하는 거는 가는 자 라제이 스몰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두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되고요.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 다음 표는 이 동물종 P와 Q의 세포 1, 2, 3, 4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가하고 나가 얘네 둘이 1에서 4번 중에 한 개. 한 개란 얘기고 가하고 나가 그러니까 1, 2, 3, 4번하고 매칭이 하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수컷. 여기 P는 수컷. 그리고 Q는 암컷.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뭐 단서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보죠 뭐.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하고 상동이죠? 그러면 기억에 올 수 있는 게 라지 B가 오거나 스몰 B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 와야 되고 디귿은 요거랑 상동이니까 라지 A가 오거나 스몰 A가 오거나 뭐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표 볼게요. 여기 표 보시면 뭐 구멍 뚫려 있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단일 유전자가 4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즉 상동염색체가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복제가 되어 있고 동형접합으로 있어야 돼요. 여기 디귿 그래야 이게 복제돼서 디귿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야지 이 경우만 4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은 뭐란 얘기입니까? E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상동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EN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두 쌍이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리을도 이렇게 복제가 되어서 4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당연히 4개여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죠?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저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없고 여기가 이제 Y염색체로 이렇게 있으면 리을 2개 있는 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디귿은 상염색체 위에 있어야 되고요. 리을은 상염색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디귿은 상염색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요게 상염색체란 얘기고 그다음에 리을은 성염색체야. 그러면 요게 성염색체겠죠. 되겠죠? 되겠죠? 2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고 A하고 B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성염색체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Y염색체가 있고 요거는 수컷이란 얘기죠. 수컷은 뭐다? 수컷은 P다. 그럼 얘가 P다. 이렇게 되는 거고 EN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요 3번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3번은 기억이 없어요. 니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3번하고 같은 종이면 기억과 니은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2번을 보시면 기억이 있고 4번을 보면 니은이 있네요. 그럼 얘네는 다른 애들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다른 애들이야. 되겠죠? P하고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기억은 성염색체여야 됩니다. 여기는 성염색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러면 성염색체가 이렇게 2개 나왔으니까 니은은 상염색체여야겠죠. 네, 상염색체여야 되고요. 그죠? 상 2개, 성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걸.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요렇게 상동이어야 되죠. 상염색체 서로 다른 상염색체는 뭡니까? 라지 A, 스몰 A가 서로 다른데 라지 A, 스몰 A가 있으려면 이게 이렇게 복제본이면 라지 A만 2개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어야지 라지 A, 스몰 A가 있는 거예요. 즉 상동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Q가. 그러면 Q는 EN 상태가 됩니다. 됐죠? Q는 EN 상태다. EN 상태. 되고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가하고 나가 이 1, 2, 3, 4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가는 요거 염색체를 읽으면 N은 3이고요. 나도 N은 3입니다. 즉 2N짜리 세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하고 나가 1, 2번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를 보시면 기억이 있네요. 근데 1번에는 기억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2번이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여기가 가가 되겠죠. 즉 얘가 2번이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가 1번이 될 겁니다. 됐죠?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성상 하나씩 있어야죠. 여기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상염색체 자리에 스몰 a가 있으니까 여기가 스몰 a가 될 겁니다.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여기가 스몰 a 되겠죠? 그 다음에 가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라지 b 스몰 b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나를 보시면은 나는 상염색체 자리에 디귿 성염색체 자리에 라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라지 b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은 성염색체니까 스몰 b가 되겠고요. 디귿은 라지 a가 되겠죠. 됐죠? 네. 상염색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 성염색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라지 b 스몰 b.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시켜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뭐 1번을 보시면 그러면 요 디귿 요거를 정확하게 보면 가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스몰 b가 있다는 얘기고요. 스몰 b. 그다음 나는 스몰 a가 없으니까 라지 a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럼 여기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는 P와 Q 중에 뭐냐? 여기 보시면 요 Q는 여기 지금 리을이 없어요. 이게 EN 상태니까 얘가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면 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EN짜리 안에는 모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2번하고 4번이 같은 Q니까 N짜리 애들 다 모으면 EN짜리 유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EN짜리에도 기억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제 문제 볼게요. 가는 P의 세포다. 가는 P가 아니고 Q다. 가는 Q다. 사에는 B가 있다. 사에는 라지 B가 없네요. 없어요. 자, 3과 4의 핵상은 같다. 3, 2n, 4, 2n. 됐네요. 답은 2번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겁먹지 말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n을 찾을 때 요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상염색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다. 혹은 두 개씩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상동염색체가 있다. 이 말이니까 요게 2n짜리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요런 거 명심해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냈습니다. 쭉 보시면 요 구간이 DNA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요 구간이 S기가 될 거고요. DNA 1인 게 이제 지원기 이렇게 될 거고 요 2인 구간의 G2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말기가 되면은 핵막이 생기면서 DNA량이 1로 줄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1인 상태 여기가 되겠죠. 일단 볼게요. 자,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네,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죠. 여기 다 간기잖아요. 간기.
여기 구간 2에도 간기의 세포도 있어요. G2기가 있으니까. 대신 구간 2에는 분열기의 세포도 존재를 합니다. 자,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다. 이게 체세포를 배양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하고, 체세포 분열을 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이 2번 구간에는 중기, 훈크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자,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요 구간 2에서 핵막이 소실되려면 이게 분열기, 즉 M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잖아요. 이 뒤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앞부분, 요 1에는 간기라서 핵막이 소실된 세포가 없죠. 여기 핵막이 있어야지. 여기는 요 분열기 때 핵막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2번이 지금 여러분이 요거를 헷갈리라고 낸 게 요 세포수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핵막이 있는 세포가 핵막이 없어지는 게 어디에 맞냐 이 말이니까 여기는 핵막이 있고 여기는 일부 핵막이 없어지는 세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네, 요거 착각하시면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뭐 꼼꼼하게 읽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뭐 특이해요. 보통 Y 염색체 잘 안 나오는데 간은 Y 염색체에 있고요. 대립 유전자 라제이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나는 X 염색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A는 남자 쪽에서만 나오겠죠? Y 염색체니까. 요게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요게 남자고요. 요게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안 써놔도 이 정자꼬리 같은 거 안 그려놔도 똑같은 거 4개 생기냐? 한쪽에 몰빵한 세포질을 한쪽에 몰빵해서 큰 난자를 만드냐? 요것만 보고도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나타냈고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서 라지 A나 라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1, 2, 3번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라지 A가 이쪽 요게 Y 염색체에 있어요. A가. 그죠? 이거는 X 염색체에 있고 X 염색체는 남녀를 다 가질 수 있지만 Y 염색체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 남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남자예요. Y 염색체가 있잖아요. 남자고요. 그죠? 근데 이제 남자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1번은 여기서 이게 이제 2N이고 얘도 2N인데 여기서 여기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제가 일어납니다. 즉 2개 이렇게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번. 즉 Y 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다. 그죠? 2번은 Y 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다. 그러니까 X 염색체는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X나 Y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되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숫자를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4. 이 4가 주는 의미가 꽤 큽니다. 4가 되려면요. DNA 상대량이 4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복제가 된 상태로 상동 염색체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몰 b 원래 유전자가 스몰 b인데 여기에 복제가 돼서 이렇게 돼야 BBBB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B라는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러면 X가 이렇게 있어야 돼. X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즉 XX 여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몇 번이 돼야 되냐면 3번이 돼야 돼요. 그럼 Y 염색체 당연히 안 갖고 있으니까 0일 거고요.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러면 1번밖에 안 남으니까 1번이겠죠. 되겠죠? 정확히 써야지. 여기 3번 지우고 쓸게요. 요거는 3번.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에는 여기는
x, y가 다 요렇게 복제되어 있겠죠. 그죠?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스몰 b가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여기 스몰 b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라지 a도 결국 여기서 갈라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라지 a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여기 라지 a가 이쪽으로 오고 스몰 b가 이쪽으로 와서 3번으로 내려가면 x 염색체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번에는 라지 a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네,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단서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빈 종이에 염색체의 움직임을 자꾸 그려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좋아요. 볼게요. A는 2, 맞죠? 그 다음, 기억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다. 기억은 3번이고, 여기까지는 2n이죠. 요 밑으로 n이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감수 분열에서 막 복제가 끝나면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3번에 기억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염색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네, 1번 3번에 이가 염색체가 있고요. 근데 기억은 3번이니까 이가 염색체 있고, 자 2에서 여기 요거 2에서 상염색체 수 여기 22 플러스 y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염색체 수 22개, X염색체 수 0개 합치면 22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 2에는 6인 어떤 세포 가와 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의 수를 나타냈고요. 암컷은 XX, 수컷은 XY입니다. 이거 읽으면 상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동이 여기 그려볼게요. 요 두 개 상동, 요 두 개 상동. 그러면 요렇게가 매칭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2에는 6의 상태고요. 이 파란색이 뭐겠습니까? 요게 성염색체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옆에 보면 요렇게 상동, 요렇게 상동,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상동. 이것도 성염색체가 될 거고 둘 다 수컷이 되겠네요.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네, 볼게요. A는 상염색체, 성염색체죠. 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상동. 요거는 상동 아니고 염색 분체입니다. 상동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얘네들이 상동이에요. 이렇게 가와 나의 핵상. 나도 이거 읽으면 2n은 6이죠. 핵상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n이냐 2n이냐 이거 2n으로 똑같다. 같죠?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뭐 약간 편안한 문제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영질 가는, 자 써보죠. 뭐 가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는 요거 상염색체 위에 있고요. 나는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됐죠? 표는 남자 P, 여기가 남자고요. 여기가 여자입니다. 네, 세포 1, 2, 3과 여자 Q의 세포 4, 5, 6에서 대립유전자 A와 기억 니은 디귿이 라지 A 스몰 A, 그러니까 뭐 이게 스몰 A, 라지 B, 스몰 B, 즉 뭐 네 가지의 유전자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보, 1번과 4번의 핵상은 2n입니다. 여기가 2n, 여기가 2n. 네, 2n 안에는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는, 자, 원래 두 쌍이잖아요. 이렇게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두 쌍, 그죠? 근데 상, 성 이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염색체가 두 쌍이라 그러면, 상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이라 그러면 이게 N 상태일지라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잡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일단 4개의 대립 유전자를 보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라지 B와 스몰 b가 X염 색채 위에 있기 때문에 Y염 색채가 껴있으면 이 성염 색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등장하는 하나는 뭐에 대한 염색체냐면 성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성염색체는 X 위에 있는 게 없는 건 Y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A면 여기는 스몰 a가 돼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P의 유전자형을 쓰면은 EN 상태인 거 예를 보면 라지 A, 스몰 a 있네요. 라지 A, 스몰 a 있고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겠네요. 네, 됐죠? 그리고 Y 염색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Q를 보면은 라지 A는 가지고 있는데 스몰 a는 없어요. EN 상태를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있는 거냐면 라지 A, 라지 A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니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X, 라지 B, X, 스몰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요 정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의 핵상은 N이다. 여기서 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예요. 그래서 얘가 2N이면 요거랑 요거 상동염색체로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죠. 성이 아니고 상염색체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상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N이란 얘기입니다. 즉 2는 N이에요. 네, 맞고요. 자, 4에는 스몰 a가 없죠. 라지 A만 있죠. 스몰 a가 없고요. 자, 기억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예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요렇게 대립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기억의 대립은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할만하시죠?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 X염색체 요게 이제 EN 상태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억만 갖거나 니은만 갖는다는 얘기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얘네들도 다 N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것도 N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집안의 유전형제의 가와 나를 나타냈고요. 가는 A와 A별,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관계는 명확합니다. 뭐가 우성일지 모르겠지만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X, 하나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X 아니면 상이죠, 뭐. 그렇죠? 왜냐면 Y 위에 있으면 여자가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자들 걸린 거 보면은 Y는 아니고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 2, 3, 4, 5, 6 가와 나의 발현량. 네, 여기에 그대로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 요 가계도를 이 가계도가 가에 대한 것과 나에 대한 것이 섞여 있으니까 가에 대한 것만 뽑고요. 나에 대한 것만 뽑고 그 다음 1번 구성원을 보면 A별 하나, B 없고 A별 있고 B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남자잖아요. 여기 남자인데 B에 대한 유전자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남자는 X염색체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B를 하나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요거 위치가 상염색체다 이 말입니다. 상염색체. 그리고 B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B가 되고요. 정상에 대한 유전자형은 B 별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이게 이제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립유전자를 상염색체는 대립유전자 한 쌍이기 때문에 이쪽이 B면 이쪽에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B는 아니니까 B별이겠죠. 그러면 요 4번에 보면 B별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뭐가 우성이냐면 B별이 우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써주면 되죠. 자, 요 나가 나타나는 게 BB입니다. BB. 여기가 BB. 그리고 여기에 1번에 뭐가 없다 그랬냐면 B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만 갖고 있어야 되냐면 B별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5번을 보시면 여기서 B별 하나 주고 2번에서 B 하나 주고 이렇게 되겠죠. 네, 깔끔하죠? 그러면 요 가는 위치가 X가 될 겁니다.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1번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X점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가가 나타나는 게 A별일 거고요. 왜냐면 요 1번이 A별 하나 갖고 있는데 나타났잖아요. 가가. 그러니까 A별이 가에 대한 유전자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정상에 대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A별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4번에. 네. 근데 4번은 여자라서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X염색체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A별은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A별이 됩니다. 즉 이형접합인데 뭘로 나타나요? 가로 나타나요. 그러면 A별이 우성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빨간색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A별. 그리고 3번은 A별이 없으니까 A 하나 있을 거고요. 남자는 하나만, 여자는 2개, X염색체니까. 그 다음 2번은 정상이니까 열성이니까 A일 거고 5번은 A 하나 있을 거고요. 6번은 병에 걸렸으니까 A별 4번에서 A별 하나 주고 3번 아빠가 A 하나 주면 A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걸 염색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볼게요. 가는 우성이다.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죠. 맞고요. 2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B. 그러면 라지 B. 맞고요.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근데 이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가 발현될 확률, 여기서 나가 발현될 확률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가 발현되려면 A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요렇게 하면 A별이 있기 때문에 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안 나타나고요. 요렇게 하면 나타나고요. 요렇게 하면 안 나타나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 얼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요 B에 대한 거 봅시다. B는 나가 나타나려면 스몰이 아니고 BB가 나와야 됩니다. BB. 정상이 우성이니까 B별이 있으면 안 되고 BB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면 B별이 있어서 안 되고 되고 되네요. 그럼 여기도 얼마요? 2분의 1이요. 그러면 곱해주면 4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천천히 일단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들을 먼저 가계도에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조건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억은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기억은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니은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근데 여기 보시면 G하고 H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각각의 염색체에 떨어져 있어. G하고 G, 라지 H, 스몰 H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고요. 두 쌍이니까 대립 유전자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성질이. 네.
자, 남자 P에 들어있는 거, 여기 남자고요. P에 들어있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예측해 봐야 되냐면 여자 Q. 근데 여기 보시면 자, 한 쌍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는 걸로 봐서 이거 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성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예측을 해보면 되는데 자,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를 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볼게요. 요게 이렇게 다른 거니까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지 D, 스몰 d가 있고 이쪽에 이제 뭐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열이 명확하면 라지 D 혹은 스몰 d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요. 근데 세 가지가 나오려면 라지 D 표현형이 라지 D 아니면 라지 D 스몰 d 아니면 스몰 d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즉 라지 D 스몰 d가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야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나오려면 얘의 어떤 유전자형이 뭐여야 됩니까? 자, 만약에 여기가 라지 D, 라지 D다. 그러면 라지 D, D, 라지 D, 스몰 D는 나오는데 스몰 D, 스몰 D가 안 나와요. 그지? 요게 나오려면 스몰 D, 스몰 D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스몰 D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스몰 d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D, 라지 D. 즉 이거 나오고요.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거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스몰 d, 스몰 d가 나옵니다. 즉 엄마는 이 여자는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최대 표현형의 가지수가 5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직관이 없으니까 볼게요. 이거 보시면 자,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라고 하는 게 보시면 라지 G, H, G, 스몰 H, 스몰 G, 라지 H, 스몰 G, 스몰 H. 즉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니까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 이쪽에 이제 이 엄마의 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여기 오겠죠? 요거를 다 더해서 최대 가지수가 5가지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 줄 수 있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수는 2가지입니다. 2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4가지, 대문자 4개 있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대 표현형의 가지수가 5가지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대 표현형 대문자 4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와야 5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려면 뽑았을 때 0개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스몰 g, 스몰 h. 그래서 스몰 g, 스몰 h의 요런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했을 때 0이 나오는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지 G, 라지 H가 있는 이와 같은 생식세포여야 2개, 1개, 0개 이렇게 해서 합치면 뭐 4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되겠죠? 요거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요거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4가지인데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은 요게 4분의 1이고요. 1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죠. 그 다음 0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런 거 써놓으면 편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볼게요. 자, A의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Q가 이래요. 그러면 Q와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억에 대해서는 라지 D, 스몰 d가 나와야 되고요. 니은에 대해서는 대문자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교배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얘네 둘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라지 D, 스몰 d가 나와야 되니까 라지 D 안 되고 요건 되고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그럼 얼마입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대문자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2개가 나오려면 여기랑 여기 대문자 2개가 나오는 게 요 3가지 경우죠.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면 요게 나오려면 요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이 0개 나올 확률이 정자에서 0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 난자에서 2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이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니까 16분의 4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요.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16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6 해서 나누면 16분의 3.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천천히 생각해서 조건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그와 같은 문제네요. 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3개의 상념색채 다 독립되어 있고요. 자, 가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은 명확하고요.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과 요것이 다르다. 즉 우열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달을 보시면 원래 여기서 우열이 명확하면 이것도 B로 보이고 이것도 B로 보여야 되는데 다른 걸로 보인다는 얘기는 요것과 요것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아요. 요게. 자, 그 다음 달을 보시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3개예요. 이런 거 뭐라 부른다고요? 복대립 유전이요. 복대립인데 자, D는 EF에 의해서 E는 F에 의해서 그러면 우열관계가 D, E,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열됐고요. 자, P를 보시면 P는 요렇게 D, F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Q를 보면 Q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대요. 일단 힌트 하나. 요게 나죠. 요거랑 표현형이 다르려면 얘는 라지 BB거나 스몰 BB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PQ가 사이에서 A가 태어나 있대. 이 A가 P와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가는 요거는 우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A로 보이고요. 이렇게 가로치고 쓰는 건 표현형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보여야 되냐면 라지 B, 스몰 b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DF면 D로 보여야 됩니다. 요럴 확률이 얼마요? 16분의 3이요. 됐죠? 자, 요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 라지 BB든 스몰 BB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라고 치면 라지 BB라고 쳐볼게요. 라지 BB일 때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되고 되네. 2분의 1. 그 다음 스몰 BB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거든 간에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3가의 염색체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16분의 3이 나와요.
근데 2분의 1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 8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확률에서 최대 뭐 이렇게 요렇게 해봤자 밑에 분모가 4입니다. 4를 넘어갈 수는 없어. 경우의 수가. 그죠? 그러면 4분의 얼마? 뭐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8분의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네, 8분의 3이 나오려면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근데 여기에 4분의 3이 올지 여기에 4분의 3이 올지 그런 건 모릅니다. 힌트가 없어요? 됐죠? 일단 요 정도.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시면 A가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 라지 A, 스몰 b, 라지 F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야. 그러면 얘가 뭘로 보이냐면 A 그리고 BB 그리고 F로 보입니다. 이런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A가 이런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죠. 쉽게 얘기하면 A가 유전자형이 이거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표현형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A가 이런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 32분의 3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스몰 BB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Q가 라지 BB 아니면 스몰 BB였는데 라지 BB면 P하고 요렇게 교배라고 하네요.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스몰 BB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Q는 일단 이거 보고 가운데가 스몰 BB다. 요건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확률이 스몰 BB가 나올 확률은 안 되고 되죠.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요거랑 곱해서 32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을 여기서 이제 제외하고 생각해주면 16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16분의는 이렇게 하면 16분의죠.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확률로 나와야 됩니다. 되겠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4분의 3 아니면 4분의 1이야. 요 확률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분의 3 아니면 2분의 1입니다. 됐죠? 근데 Q의 유전자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잖아요? 그럼 PQ가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요 A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라는 게 똑같아야지. 여기서 A나 여기서 A나.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게 뭡니까? 4분의 3이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여기가 4분의 3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4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유전자형이 어떨 때 라지 A가 4분의 3이 나오겠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교배를 했을 때 이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죠. 자, 이거일 경우에는 다 라지 A 나옵니다.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요거일 경우에는 3대 1의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요 라지 A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요거일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즉 라지 A랑 스몰 A랑 1대 1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즉 4분의 1이 나오려면 이 Q의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여야만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지 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F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F가 일단 제 열성이야. 그러면 일단 F가 나오려면 여기 F가 있어야 됩니다. F가 있어야 돼요. 여기. 그죠? 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D, E, F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보죠. 여기 DF랑 P의 DF랑 Q의 DF, EF, FF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먼저 하면
자, 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냐? D. 아, 벌써 안 돼. 이건 아니야. 그죠? 이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D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2고 F니까 일단 D 2분의 1 됐고 F가 4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F니까 요거 맞네요. 이게 2F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랑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D니까 됐고 근데 F의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FF에서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FF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되는 게 뭐밖에 없다? EF밖에 없다. 네, 그래서 Q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E, F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교배를 해가지고 자꾸 교배래요. 결혼해서 자 A가 나옵니다. 자 최종 문제 Q&A. 자 A의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b, 라지 D, F 1 확률. 자 그러면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스몰 AA 나올 확률.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요게 4분의 1이요. 그 다음 스몰 BB 나올 확률. 안 되고 되고 2분의 1. DF 나올 확률. 안 되고요. 요 되고요. 안 되고요. 4분의 1 곱해주면 3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 문제가 요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풀 수 있는 그 같은 상당한 응용력이 가미된 문제입니다. 힌트도 좀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유추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손을 못 댈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제 영상 보면서 힘내고 파이팅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